극동의 러시아 사할린 섬. 작가 안톤 체호프가 슬픔의 틈새라고 칭할 만큼 그들의 시선에선 외진 곳이지만 한국에선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평온한 일상과 여유로움 뒤에 잊혀진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나선 길. 그리움과 원망으로 얼룩진 크로사코프 망향 동산에 나는 섰다. 1945년 그들은 이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일제강점기 낯선 땅 사할린에 끌려온 4만여 명의 한인들에게 고향길은 저승길보다 멀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 남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들. 사할린 강제징용 80년. 또 한 번 희망을 찾아 고국을 방문하는 그들을 만나러 나는 간다. 사할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함,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한때 사할린의 번성했던 탄광도시 중 하나였던 시네고르스크. 일본 최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이가 운영했던 가와카미 탄광이 있던 곳이다. 일본이 패망하고 사할린을 떠난 후 소련과 러시아가 계속 운영하다 2004년 폐광됐지만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 언덕, 외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향하는 길. 아직도 이곳에는 탄광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은 이가 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강제징용 1세대 동포 김윤덕 씨. 96 고령에도 텃밭을 돌볼 만큼 정정하다. 감자가 올라올 때 됐는데 이거 전부 지름타이거든. 지름 허리래. 탄광 그 전부 밑에 이거 전부 어디든지 다 이거 탕 있어요. 이거 있는 게 와요. 감자가 올라오는 게 이제 오도. 아직 크려면 멀었네요. 날 따스면 이거 한 줄만 되면 올라와요. 땅을 파면 나오던 석탄.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성실하게 가꾸고 돌본 끝에 일궈낸 텃밭이다. (1943년) 경상북도 경상군 하양면에서 이곳으로 끌려온 김윤덕 씨. 그때 나이 18살이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사할린 섬을 전리품으로 빼앗았다. 그리고 이곳에 풍부한 석탄과 산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국가 총동원법에 의한 강제징용이었다. 아버님이 여기 43년도에 그 사할린 도착하셨을 때
여기로 처음 정착하신 거예요? 이 여기 그러면 43년 12월 12일에 날 저녁에 내가 저기서 가잖아요. 네, 10시에 이거 떨어졌다. 밤 10시에? 예, 밤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침에 일나가서 보면 눈이 하얘 아무것도 없어요. 눈 전봇대 줄려 감아서 이게 네. 앉아가지고. 여기 일본 사람 그정 우리 한국 사람이 약 한 1,000명 있었어요. 1,000명?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 말고 말고도 식소리 있는 식소리까지. 사람들 번성했던 마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명멸했다. 마을 뒷산에 위치한 탄광으로 향하는 길. 평소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러시아 가족 일행과 마주쳤다.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들렀다는 이들. 14년 전 폐쇄된 탄광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미 유적과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Спрашивали, 90-е годы, где была шахта? Вот вход. Вот оно. Там опрокид, там галерея, то, что электровозы Да, стояли, электровозы, нам это садите туда. станция была там, значит, да. Мексика, вот там это, Мексика, кто там, Мексика. Мексика, это, там. Вот здесь стоял. Да, вот отец его еще работал отец, даже да, здесь. работал. Здесь работал. Вот И долго- старый комбинат, вон там здание. Вот, да, Как долго он работал у вас, отец, здесь? Он у меня почетный шахтер, отработал 25 лет. 20. Пожарники там, это. 아버지의 고달픈 노동을 지켜봤던 청년들은 낯선 땅, 탄광에서 삶을 꾸려온 노인에게 진심 어린 예의를 표한다. Меня собака нашла. Рад Ну вас давай, увидеть. ага, потом Дай Бог вам еще здоровья, столько всех жизненных благ, лет.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Всего вам самого-самого. 청년의 인사는 불모의 땅을 개발해온 한인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감사인지도 모른다. Да, это, сказали, это, они там будут. 지금 물 위로 그쪽 다 물으로 다리 있었다 카이 나무 다리. 나무 다리. 예, 예. 그래가지고는 저리 가가지고는 저쪽에 네. 전차 타는 길이 있었어. 전차 타는 길이 그거 이제 타고는 그 상태로 들어가지. 밑에 내려가는 거는 깊이 깊이가 60m 내려가야 돼. 60m. 어둠 속 죽음과도 같았던 노동. 2년만 일하면 고향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버텼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것은 생존. 돼지도 미국한 사람들 그런 돌을 품지 못해. 배고프면 못 먹는 게 없어. 고생 많이 했어. 죽을 적에는 발 실어봐서 손가락이 떨어졌어요.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부러진 채 굳어버린 손가락에 고달팠던 지난 세월이 새겨졌다. 김윤덕 씨는 처음 정착한 이곳 시네고르스크 골짜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78년간의 타향살이었다. 폐망 직후 일본은 귀국선을 띄웠다. 한인들도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49년 마지막 일본인들을 태우고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배가 올 거다. 너네를 위한 배가 올 거다.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 강제 이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추운 겨울에 거기서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서 배가 안 오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고 각자 사시는 데로 돌아갔는데 짐을 안 풀으셨대요.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낸 것은 소련.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유민항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다우신
아, 야. 5년 전 사별한 아내도 강제징용된 한인의 딸이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김윤덕 씨가 꺼내든 여권. 네. 한국 여기서 이제 한국 이거 있으면 한국도 가고 뭐 어딘지 소련 땅이든지 어딘지 다 가요. 네. 지금까지 김윤덕 씨의 국적은 조선, 일본, 소련, 그리고 러시아까지 4번이나 바뀌었다. 내가 2번 바꿔는 건 그렇게. 네.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바꿔요. 뭐 죽을 때까지 흑겨울인데요. 2023년도에 한 번 또 바꾸셔야 돼요. 아 그때 살만 바꿀 때고. 근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합숙해야 돼요. 오랫동안 무국적자 신분으로도 살았다. 소련 국적을 갖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삶의 기반이었던 사할린. 1985년 결국 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두 딸이 때마다 들러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보드카까지 꺼내온 특별한 한상이 차려졌다.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그 봉통 네. 큰 따님, 막내 따님. 그리고 조카, 조, 큰딸. 큰 따님의 따님. 손자가 9이고 손손이 7이고. Это домашний 집에서.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가 내내 미안한 딸. 하지만 쌈장에 나물이며 김치까지 매 끼마다 한국 음식을 차려낼 만큼 부모님의 고향이자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아버님께서 по-корейски 말씀하셨으니까. разговариваем.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Мне нравится Корея. Я до сих пор хочу в Корею. Но сейчас нет. 고도 쑥고기 고도 난 빼야지 난. Я все читала, сейчас скажу, книги по Корее. Мне было норма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Я все читала. Чек. Хангук, чек. Ну там. Мне было проще. 남은 소망이 있다면 한국의 친척들을 만나는 것. 갔는데 면에서 누가 찾아주려고 그 사람들이 뭐 좀 그 하마 돈은 그쪽에는 들지. 그 찾고 하는 거 돈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찾으면 찾아주마. 한국에는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정정하시고 싶으시대요. 90이 넘으셨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러시아에서 지내셨고, 한국의 내 존재가 죽음으로 되어 있는지 삶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작은 뭐 그냥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도 심장 속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너무 뜨겁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할린 동부 연안에 위치한 마카로프로 향하는 길. 1900년대 초 인구 400여 명에 불과했던 어촌 마을은 일제의 제지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업 도시로 변했다. 제지 공장의 인력은 역시 한인들이었다. 현재 마카로프에 남아있는 1세대 동포는 24명. 대부분 처음 정착했던 마을에 살고 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85세 김차치 씨. 75년 전 강제징용된 아버지와 오빠들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경상북도 의성에서 이곳 사할린으로 건너왔다.
내 아파서 이거 뭐 어머니인데는 그 2년 동안 힘드셨겠지만 아버님하고 오라버님 그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힘들었어도 그래도? 그때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오빠 얼굴 보고 다 웃음 힘이 아이고. 웃으면서 살아 나왔어요. 2년 잘 살았어요. 음. 근데 두 번째 데로 간 바람에 그만 다 눈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예, 예.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아버지와 오빠들은 다시 일본으로 끌려갔고 지독한 가난에 입 하나 덜기 위해 15살의 한 결혼. 이후 김차치 씨는 제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너무 멋지세요. 세련미가 막 너무 넘쳐 흐르시네. 이때가 언제? 직장에서요 일 잘하는 사람들 이거 줘요. 가서 한 달 놀다 오라고. 그 할머님 내가 일 세 번 갔다 잘해갖고 왔대. 일 잘해갖고 뽑혀갖고 3번이나 갔다 그쪽가 왔는데. 3번이나 갔다 왔어요. 멋지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일찍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29에 가장이 된 김차치 씨는 33년간 제지 공장에서 일하며 4명의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10살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한 땀 한 땀 뜬 누비.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영주 귀국 사업이었다. 길 연다면 모두 안산에 집을 지어놓고 일세 노인들 가라는데 그 갈라 하니 그 아들 둘이가 막 내가 남편 저 아버지 없이 우리까지 같이 살았단 말이야. 우리 큰아들 12살 때 막내 딸은 2살 때 그래 그때까지 아버지 없이 혼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놔두고 또 어디 가겠는가 해요. 내 보고 안산에 갈라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됐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남으셔서 많은 자식들을 거기서 키워내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대화 드라마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갖고 정말 좀 현실감이 많이 없었었어요. 할 때부터 오래됐어요. 오빠 둘이 있었는데 오빠 둘 다 돌아가시고. 김차치 씨처럼 자식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남은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이자 자매이자 가족이 됐다. 안녕하세요. 올해 80의 김영순 씨. 할머니께서 친한 친구분 친한 친구요. 예, 근처에 사신다고 해갖고서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친구요? 내하고 친한 김영순 씨 역시 강제징용당한 아버지를 찾아 가족이 함께 사할린으로 왔다.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없다. 그 할머님하고 할머님은 얼마 동안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옛날부터 알지요. 부모님들이 동상가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안한 시내에서 살고 우리는 탄산에서 살았어요. 부모들하고는 친하고. 그럼 그 옛날이 얼마큼 옛날인가요? 먼데 사니까 내 우리 뭐 15살 오자마자 친한 게 아이 저게 김영순 씨가 손님을 대접하겠다며 쑥을 녹이기 시작한다. 산에서 뜯어갔지. 뜯어서 삶아서 올가가지고 실컷 먹고 또 저 친구한테 갖다 주지. 정작 고향 땅의 쑥은 캐지도 먹어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쑥떡은 잘해. 그럼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먹어요? 아이고 전살보다 더 먹어. 산에 가면 우두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농산들요 다 삐갖고. 아이 우리는
정상 가면 비가 오잖아요. 이것들은 뿌리째로 다 비가 와. 근데 그 뿌리 없으니까 어떻게 또 커요?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사할린의 러시아인들은 쑥이나 고사리 같은 산나물은 물론이고 김치도 즐겨 먹는다. 그들의 입맛마저 동화시킬 만큼 한인들이 모인 곳엔 언제나 고향의 음식이 있었다. 간 맛 어때? 맛봐요. 제가 맛볼까요? 맛보여. 하하. 이거 단가 좀 소금. 맛겠지 뭐. 만날 맛게 하는데. 맛있어. 아이 맛. 맞아. 사탕 있어? 네. 있어?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있네. 그러니까요. 처음 안 먹어. 이거 마늘 많이 들고 맛있게 해. 행복한 느낌이 굳이 큰 걸 뭐 해도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머니가 일하는 거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런 이게 행복이야. 이 사할린에서 먹는 쑥떡 그런 거 그냥 할머니들 정이 느껴지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런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야. 낯선 땅에 남아 삶을 이어갔고 함께 소소한 행복을 일구며 세월을 견뎠다. 이제는 무뎌질 법도 하건만 여전히 한국은 반갑고 그리운 고향이다. 사할린의 주도 유주노 사할린스크시에 위치한 한인문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들의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3년째 이어진 방문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네요.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야,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진료받고 가신 분들이 예. 건강이 좀 어떠세요? 좋어요. 건강. 자주 전화하면서 부탁해요. 다시 또 보내달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보내달라고. 2016년도 와가지고 말씀했어요. 이 사업 된다고. 나는 안 믿었어요. 한국서 뭐 이거 해준다 이거 해준다 하면 한국 가가지고 다시 다음에 이제 보고 3개월 지나가가지고 민당 필요된다고 말씀을 내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세 번째 꿈 다 우리네 이래졌어요. 2016년 22명, 지난해 25명의 1세대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올해 역시 25명을 초청해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할린 전역에서 속속 도착하는 잔류 1세대 동포들. 신청 대기자만 240여 명. 병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이번에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가득하다. 한번 가서 한국에 가서 고사님들한테 보이고 어떻게 뭘 좀 낫을까 하고 그래. 한국에서 모두 치료받고 왔는데 다 좋다 하네. 약도 여기 약보다가 더 효과가 많고. 이거 우리 한국서 우리 자주 좋겠네. 그래도 88 올림픽 후에부터 우리 다 알게 되지 않아서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사할린에 사십니까? 여기 도시 안에요? 아니면 먼데요?
좀 멀리 여기서 아,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갑니다. 2시간. 이 다리 아파서 그러지. 아, 다리가 다 예, 아파요? 다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네, 좀 빨리 와서 모셨어야 돼요. 그래도 참 아이고 고마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말씀하십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더 연로해지기 전에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큰 일본으로부터 피해자인데 그 조국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약 드시는 거 뭐 있으세요? 당뇨약? 심지어 당뇨약도 한 개 딱 먹어요. 네. 83세 맞아요? 예. 왜 이렇게 젊어온데? 20대 보다 35년 주세요. 나 6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한국 안 가도 되겠는데? 물론 여기서 스텐트 넣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비슷한 연령대 그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더 복합적인 문제가 많고 저희가 좀 뭔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선발을 많이 합니다. 한인센터에 고령의 1세대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드문 일. 어르신 먼저 볼게요. 작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프레임에 차곡차곡 담는다. 어쩌면 고국의 관심이 더 반가웠는지도 모를 이들. 제가 사진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여기 한인회에다가.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아주셔서 하면 너무 감사해요.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잊고 살았지만 정작 그 잊혀짐을 당한 그 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거기서 사셨구나라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인간은 어두운 역사보다 더 강한 존재다 라는 것.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아픈 몸을 보듬어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음을 알려줄 수 있어서 늦었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들의 고향은 사할린이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